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볼티모어 참사.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인근에 있는 다리가 컨테이너 선과 충돌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동부 수출입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이 항구가 폐쇄됐으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겠어요. 예, 볼티모어 항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막연히 먼 멀리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워싱턴 DC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볼티모어 항을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워싱턴 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워싱턴 DC가 메릴랜드,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 땅이에요. 그 메릴랜드 땅의 일부분을 특활구역이라고 해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워싱턴 DC라고 쓰는 곳인데요. 지금 컴퓨터 CG에서 보시다시피 워싱턴 메트로 워싱턴 워싱턴 광역 워싱턴의 한 부분이 바로 메릴랜드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동부도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서 동부를 가려면 한참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기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인천에 있는 우리 서해대교나 인천대교하고 비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수도의 서울이라는 수도의 어떤 항만 기지다라는 점에서는 얼핏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볼티모어에 있는 이 키브리지란 다리는 그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저 다리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40분, 아, 그렇게 50분. 긴가요? 저 다리가 섬을 경유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워싱턴의 교통망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필라델피아와 뉴욕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저도 워싱턴에 살면서 저 다리 키브리지를 정말 수도 없이 건너 다녔거든요. 네. 그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중심, 핵심 교통망인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이 연결 라인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리 복구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또 서해대교하고 또 다른 두 번째 관점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서해대교나 인천대교는 뭐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무너지더라도 인천항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항이 바다에 있는 넓게 튀어져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져도 항구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볼티모어 항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아스피크라는 만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다리가 무너지면 항구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항구가 저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사고가 나게 된 이유도 이 싱가포르 선적의 배, 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인데요. 이 배가 전기가 나가면서 작동이 안 됐고 이게 충돌을 했는데 이게 왜 저 다리 옆에 있었냐.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다리 밑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항구와 그 치아스피크 만을 연결하는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항구가 폐쇄된다. 그런 면에서 물동량, 특히 그 볼티모어 항을 경유한 물동량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볼티모어 항은 미국에서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한 9등 정도가 되는데요. 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연 자동차 물동량 수출입 1위 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 때 미국의 웬만한 지역은 저 볼티모어 항을 경유해서 자동차가 넘겨지거든요. 그런데 볼티모어 항이 폐쇄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자동차 수출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또 하나 다르고요. 그 밖에도 사실 이것은 이 볼티모어에 있는 다리 이름이 키브리지인데요. 이 키브리지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의 695번이라는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광역을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그 도로인데요. 우리로 치면 뭐 외곽 순환도로, 네. 외곽 순환도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 보면 굳이 뉴욕까지 가지 않더라도 메트로 워싱턴의 교통이 마비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사태가 뭐 생각보다도 좀 더 중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고 시간이 새벽 1시이기 때문에 다니던 배가 별로 없었고 또 메이데이 신호라고 그래서 충돌 전에 배에 있는 승무원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보고 미국 교통당국이 이 다리 진입로를 바로 차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지나다니는 차가 뭐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그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릴랜드 주지사 같은 것은 그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선원과 교통을 차단한 국토부 직원들이 생명을 구한 은인이다,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 다리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빨라도 뭐 1,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인플레를 막아야 되고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러되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통화량이 많아서도 물가가 오르지만 물류가 차단돼서 공급이 제때 안 되면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워싱턴 볼티모어 항의 이 다리 붕괴 사고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미국의 다리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비 효과처럼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붕괴 사고는 우리도 함께 좀 예의주시해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WTO 전쟁. 중국이 미국 경제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자,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전쟁이 본격화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WTO라는 데가 세계 무역기구,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또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곳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통상의 국제사법재판소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전가의 칼을 빼냈습니다. 네. WTO에 전격적으로 제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제소를 한 내용은 이른바 인플레법이라고 해서 IRA법이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 IRA법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물론 우리도 그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차가 조지아주 등에 직접 자동차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상당 착공을 했고 공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 같은 외국이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이 대목을 정식으로 WTO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제소를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WTO에서 중국 편을 들어준다면 이 IRA법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IRA법에 기대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던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업체, 또 전기차 업체, 현대차,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WTO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을까? WTO 규정에 따른다면요.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WTO 규정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WTO 회원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이것은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보조금을 줄 때 국가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WTO 규정만 놓고 보면 이것은 명백한 미국의 WTO 규정 위반이에요. 다만 미국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배터리나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할 수 있다. 이런데 과연 이 대목을 미국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아무튼 우리나라 IRA를 기대했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물론 WTA 그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이긴다 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IRA가 일사천리로 될 것처럼 기대했던 데에 비해서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애플 해체. 자, 애플이 최근 계속해서 겨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비자들까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가 크겠습니다. 예,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이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애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느냐 하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라는 대목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아이폰에 관해서 삼성 갤럭시보다는 애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애플을 압도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애플을 왜 좋아하느냐? 애플이 미국산이어서 글쎄요. 애플이 그동안의 혁신이 아주 신선했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감동과 편리를 주었다. 사실 국정만 놓고 보면 애플은 디자인만 미국서 할 뿐이지 생산은 대부분 중국서 하고 일자리도 중국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좀 독특한 기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혁신이 많이 준 데다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독점의 아이콘이다. 자기들만의 애플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불리하게 만들고 결국 가격을 올렸다. 한 예가요. 팀 쿡이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소비자와 한 대화가 이번에 법무부의 고소장, 제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팀 쿡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소비자가 주주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안드로이드 폰 시스템 쓰는 스마트폰인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으로 들어오면서 메시지가 깨집니다. 이게
애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쓰지 말라고 이러니까 팀쿡이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아이폰 한 대 선물하시죠. 자, 이 대목이 바로 법무부의 제소장에 들어와서 애플은 노골적으로 다른 데를 차별한다. 뭐 이런 등등이 지적이 됐는데 네. 자, 이번에 법무부의 제소가요. 그 기소를 하면서 최종적인 정부의 페널티가 뭐냐? 벌금 몇 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애플 해체예요. 애플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1998년에 있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애플 제국을 기업 분할시켜 버린다는 네. 겁니다. 분할까지 갈지는 뭐 지리한 소송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애플이 사면 초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위기를, 이 고파를 어떻게 넘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돈벼락. 밤사이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가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첫 시작이 됐는데요.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50% 넘게 올랐다가 뭐 결국 약 16%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돈방석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이름은 소셜 트루스입니다. 자, 트루스 소셜, 그 진실의 사회. 뭐 그 제목과 실제 내용이 같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이제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의 모기업이 TMTG거든요. 이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이 TMTG가 드디어 상장됐습니다. 우회 상장을 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찾으려면 DJT, 그러니까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라는 이름 DJT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뭐 결국 마감할 때는 16% 상승으로 올랐는데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 이건 역사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트럼프 매니아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폭락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치적 수혜주, 정치 테마주 여러 가지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민첩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첫날 하루 거래 변동폭만 봐도 얼마나 이게 위험한 주식인지는 판단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강원도 사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는 사과입니다. 정부가 사과값을 내리기 위해서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네. 이런 어떤 전략적 구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날씨가 계속 온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좀 선선한 데서 또 기온차가 많은 데서 잘 자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특히 대구 능금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경상북도가 압도적인 생산지였는데요. 이게 점점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정부 보조금으로 그 사과 가격을 좀 잡았는데 그러나 도매 가격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끝나면 또 폭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을 그 강원도 쪽에 대폭 늘리겠다 하는 어떤 이 발상의 전환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다. 뭐 이와 함께 또 우리 수출입 문제,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등으로 해서 사과가 가격이 급등해서 사과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일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볼티모어 참사, WTO 전쟁, 애플 해체, 트럼프 돈벼락, 그리고 강원도 사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